높은 월배당, 그리고 기술주 성장. 보통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기 어렵다고들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ETF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5.35%.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QQQI라는 ETF가 연차 보고서에서 밝힌 실제 분배율입니다. 네, 진짜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NESOS, 나스닥 100 하이 인컴 ETF.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QQI라고 부를게요. 이 QQI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우리 한번 금융 탐정이 된 것처럼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비밀을 알려면 먼저 QQQ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겠죠. 말하자면 자동차 엔진 뚜껑을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배당 ETF들의 심정에는 대부분 이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이 주식을 나중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판 대가로 매달 따박따박 돈을 받는 거죠. 마치 건물주가 월세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 커버드 콜 전략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QILD 같은 전통적인 방식은요, 월세를 최대한 많이 받는데 집중합니다. 대신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 상승 이익은 거의 다 포기해야 해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시소 같죠? 반면에 QQI가 쓰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월세는 조금 덜 받더라도 주가가 쑥쑥 오를 때 그 과실의 일부는 우리도 맛볼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성장, 이 둘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QQQ의 기본 바탕, 그러니까 뼈대는 바로 나스닥 100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쟁쟁한 기술주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탄탄한 기반 위에다가 자기들만의 특별한 옵션 전략이라는 특제 소스를 뿌리는 방식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QQQI 전략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비밀 병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제가 직접 투자 설명서를 한 건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구가 딱 나오더군요. 독자적인 규칙 기반의 체계적인 모델을 활용하여 옵션 포지션을 관리한다. 무슨 뜻일까요? 펀드 매니저의 감이나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 단서입니다. 아니, 그럼 그 규칙 기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알아서 잘한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시스템은요, VIX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금리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시장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최적의 옵션 전략이 뭔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조정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 기반 전략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딥 해칭이라는 개념인데요. 혹시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나시죠? 수백만 번의 가상대국을 통해 스스로 바둑을 마스터했잖아요. 딥 해칭도 똑같습니다. AI가 가상시장 안에서 수억, 수십억 번의 거래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는 기술이에요. QQQI의 비밀 모델도 바로 이런 최첨단 기술을 지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딥 해징 AI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단 시장의 온갖 데이터를 먹어치웁니다. 변동성, 금리, 뭐든 다요. 그리고는 가상 시뮬레이터 안에서 수없이 많은 투자 전략을 시험해 보면서 어떤 게 최적인지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거래 비용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까지 전부 계산해서요.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죠. 과연 QQI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진한 파란색이 QQQ이고 연한 파란색이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물론 나스닥이 폭등할 때 그만큼 다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대가입니다. 높은 배당을 위해 약간의 상승 기회를 양보한 거죠. 자, 그럼 그 대가로 뭘 얻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약간의 상승 잠재력을 포기한 대신 투자자들은 매달 이렇게 높고 또 비교적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월배당금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QQI가 제안하는 거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세금 꿀팁이 하나 나옵니다. 펀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지급된 배당금의 97.2%가 자본 환급으로 분류됐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 소득세를 내는 이익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원금을 일부 돌려받는 걸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QQQI에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이 ETF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고민, 즉 비용과 리스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표 하나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QQQI의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전략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 보시면 비슷한 전략을 쓰는 다른 경쟁 상품들, JEPQ나 QIOLD보다 운용 보수가 더 높죠. 0.68%. 결코 낮은 수수료는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올라온 이 재밌는 댓글이 그걸 잘 보여주죠. 어이 친구, 네가 커버드 콜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커버드 콜 ETF 위에 또 커버드 콜을 걸어봤어. 겹겹이 쌓인 전략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농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15%라는 높은 배당률은 보장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수익의 원천은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만약 앞으로 나스닥 시장이 아주 오랫동안 잔잔하고 평온한 시기를 보낸다면 당연히 이 배당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금융상품 QQQI는 과연 어떤 투자자에게 가장 잘 맞는 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가 상승 잠재력을 좀 포기하더라도 세금 효율적인 높은 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데이터 기반 전략을 위해 기꺼이 더 높은 수수료를 낼 의향이 있다. 또 여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다. 만약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QQQI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QQQI라는 하나의 ETF를 통해 높은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으려는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의 세계를 엿봤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히 한 상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감과 직관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와 시스템이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인간과 알고리즘, 둘 중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